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기가 셋 키우고 있는 우리 아라 어라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코인으로 나는 이만큼 벌었다. 1, 2, 3번 중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1번 천만 단위, 2번 억 단위, 3번 5억 이상, 10억 네. 이하. 3번. 3번. 자, 코인 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한 4년 돼요. 4년 동안 5억 이상, 10억 이하. 박수. 훌륭하십니다. 처음에 코인 배울 때 1억을 한 20일 만에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네. 읽은 책이 한 100권이 넘을 거예요, 진짜. 야를 이기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셨나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정말 무식하고 무지했다.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매매를 했다. 하나도 모르면서 마음만 조급했고 그리고 높은 산만 바라봤죠. 내 바로 앞에 있는 나무는 못 보고. 여러분 들으셨죠?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딱 나오죠.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나무부터 심고 산을 만들어 가는 반면에 안 하신 분들은 먼저 산부터 바라보려고 한다. 말이 안 돼요. 네, 맞아요. 나무가 없는 네, 산이.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네, 네.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법 사용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차트를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를 쓰면 어느 순간 그냥 팔려 있고 사져 있고 볼린저 매매법 사용을 주로 많이 하고요. 볼린저 네. 밴드 매매법을 쓰면 돈이 예. 그냥 벌린다. 공부만 하면. 그렇죠. 근데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쉬운 원리예요. 이게 차근차근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독자님 분들이 보고 천천히라도 따라해 볼 수 있게끔. 저는 1분, 5분, 15분은 거의 안 봐요. 1분 봉을 보면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캔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 1분 봉 안 보고 대체적으로 30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1봉 마감이 어떻게 됐냐. 1봉 마감 속에서 중요한 게 앞 캔들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앞 캔들 밑에 내려와 있는지 저는 몸통에서 구분을 하고 전 캔들 몸통 중앙을 넘기고 진행이 되면 기다렸다가 롱 관점부터 봅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상승 쐐기형 관점을 보시는 거죠. 캔들로. 반대로 네. 하락하면서 전 캔들 몸통 중앙 아래로 마감하면 숏관점을 네. 보시겠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4시간, 1시간 30분 그렇게 이렇게까지 보시고 보고 들어가고요. 들어갈 때 롱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앙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선이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고 또는 추세 이탈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세 변경도 그 볼린저 밴드 중단에서 저는 봐요. 변곡도 중앙선에서 기준을 많이 삼는다. 네, 그래서 상승을 할 때에는 볼린저 밴드 중앙선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요. 거의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종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타점을 보는데 볼린저 밴드를 처음에 탁 치고 올라간 아이가 조정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그 아이를 이길 만큼의 힘이 요 근래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10까지 왔다 그러면 못 넘길 거라는 생각 하에 거기서 숏을 잡습니다. 직전 고점이 땡땡이라는 가격이며 다음 올라오는 반등은 고점을 넘기지 못할 거라 가정하고 숏을 잡는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장세를 파악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숏 유리 장세이기 때문에 고점을 못 뚫을 확률이 더 높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장세 파악을 하신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죠? 시드는 어떻게 들어가세요? 시드는 내가 가진 시드에 10% 이하로 진입이 되고 두 번째 진입도 세 번째 진입도 금액은 들어가는 시드가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벌었는 걸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도 시드는 그 금액 똑같이 들어갑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배율을 아래로 갈수록 내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볼린저 밴드 매매법은 큰 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매매법도 가능한 거예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점점 더 물을 많이 탈한데 아라어라님 매매법을 하면 리스크를 늘리는 대신에 수익률은 확실히 보장이 되죠. 이것도 이제 취향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 만약에 하락장이다. 볼린저 밴드 중단에서 숏을 치는 거고요. 중단을 터치하면 숏을 친다. 만약에 중단을 넘어가도
볼린저 밴드 끝까지 올라가면 물을 타야지 하고 생각하고 물 탈 타점도 확실하기 때문에 물 타면 되니까. 상단에서 추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랫동안 물릴 물려 일은 있지 않아. 거의 없다. 그리고 그리고 롱타점이면 뭐 그냥 반대겠죠. 추세 변곡이 일어나는 부위는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멈추고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이 깊은 조정인가 얕은 조정인가를 볼린저 밴드 중단에 올라가면 얕은 조정이고 네. 볼린저 밴드 중단을 뚫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올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그냥 내려와 버리면 그냥 숏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롱을 들고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포지션이 없는 경우에는 변곡 시그널을 잡는 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네. 맞죠? 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서 하시는 네. 방법이 세 가지네요. 롱 관점 네네. 볼 때, 숏 관점 네. 볼 때, 그리고 추세 변곡 볼 때. 항상 기준선은 상단, 하단, 중단으로 잡으시는 거고 네. 조정을 받는데 깊은 조정이 왔을 때 롱 관점을 잡고 있다가 숏 관점으로 바뀌는 곳은 볼린저 밴드 네. 하단까지 뚫고 내려와서 캔들 마감으로 기준을 잡으시는 거죠. 네, 찍고 마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미련을 버려야죠. 아 그냥 미련을 그러네. 버린다. 다음 타점을 하는 게 맞고 확실하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는 게 저는 스트레스 덜 좋습니다. 받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 추매는 몇 번이나 하시나요? 저는 추매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애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빠이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방향이 틀렸을 경우는 볼벤 하단이든 상단이든 끄트머리 맞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예, 예. 방향이 틀렸을 경우는 끄트머리 맞을 때까지. 근데 그 애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 시간이 되면. 마이너스 80대면 물 타요. 원칙이에요. 손절을 거의 안 하시죠. 손절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볼린저 밴드 매매법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론 조금 주입해드리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캔들이 움직일 확률이 90% 이상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하시면 손절을 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아라오라님 말씀은 손절은 마이너스 80% 이상 되는 이거를 어떻게 견디냐고 일반인들이 1000만 원 넣었어. 마이너스 80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8억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드를. 8억에 800이면 이때까지 번 게 있는데. 그렇지 10%만 진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물을 타야 이 물이 한 방에 탁 타지니까 탁 내려가거나 탁 올라가죠. 두 번째 질문, 볼벤 세팅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팅 없어요. 기본 세팅. 디테일하게 진입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매수 버튼 누를 때 그때는 몇 분 봉 보고 하세요? 거의 1시간 보면 가요. 널널하게 그냥 5분 네, 봉, 또요. 1분 봉 이렇게 너무 쪼잘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애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그리고 밤 시간 봉을 보실 때 캔들도 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시죠? 캔들을 볼린저 밴드 중앙선의 오나이로 숏을 잡았어요. 네. 볼벤 하단으로 내려가잖아요. 한 번에 쫙 내려와서 하단 딱 찍으면 좋은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신경을 끄고 그냥 하단 맞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게 한 세트예요. 올라가면서 뚫고 예. 추세 변곡해서 중앙선 뚫어가지고 하단 맞으면 여기서 뚫었기 네. 때문에 하단을 변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다시 중앙선 맞으면 여기서 숏을 치시는 거고 다시 하단에 맞을 때까지 지랄을 하던 말던 홀딩. 그러면 그게 금액이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아 엄청 크죠. 이거 시간봉으로 요만큼이면 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분 중에 제일 클 수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1.67%입니다. 1.67%면 10배면은 16.7%고 20배면은 34%입니다, 여러분. 30배, 네. 40배 하면 더 크겠고 우리 아라오라님은 70배, 80배 하신다. 보고 있을 때는 좀 고배치는데 일하면서 그냥 한 번씩 핸드폰 봐야 되는 상황이면 70배씩 안 치죠. 진짜 상황에 따라서 배열 조절하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셨죠, 통화하면서 여러분? 익절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라오라니 버티는 게 얼만큼 버티냐면 시간봉 볼벤을 하단으로 뚫어내리면 여기는 네. 지금 내려오다가 올라갈 수 있는 변곡이 생긴다고 아라오라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롱 잡어. 아라오라님 네. 이만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지금 상단에 터치를 하면 이제 익절을 하신다. 볼린저 밴드가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매매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추세 매매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숏 관점이면 21선을 터치하면은 반대로 숏을 치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숏을 치잖아. 그러니까 역추세 매매가 맞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추세 매매죠. 추세선 상단을 맞으면 여기서 숏을 치는 거니까 크게 보면 추세 매매가 맞. 그리고 확인 매매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야가 다시 내려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피레침을 쏜 몸통 캔들 정확하게 절반 이상 올라가면 그 아이는 롱 관점으로 봅니다. 절반 이상 올라가서 마감을 해주면은 네. 롱 관점이 유지가 된다. 볼린저 밴드 캔들 보고 하는 매매법의 확인 매매법이다. 우리 아라오라님 매매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 매매법이고요. 두 번째는 캔들 매매법이에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매매법 마음에 드시죠? 굉장히 간단한 매매법이지만 확실해요. 근데 이거는 타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 그죠? 시간봉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루에 몇 번 나와요? 예 나와요. 수익률은 굉장히 좋고 스트레스 안 받고 수면 매매도 가능하고요. 올라가잖아요. 하단 네. 찢어서 변곡돼서 올라가고 상단 찢어서 네.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숏 하세요? 예 거기서 숏하죠. 여기 숏 하고 이제 익절 안 하고 하단 닿을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익절하고 네네. 숏 관점이니까 중단에 닿으면 다시 숏 친다는 거죠. 그럼 숏 치고 기다렸다가 또 하단 다음 익절하고 팔려 있다고 했는데 익절 라인은 어떻게 미리 걸어두세요? 익절 라인요? 만약에 하락장일 때 볼벤 중당에서 숏을 잡았으면 숏을 잡았으면 1시간봉 볼벤 하단 볼벤이 원래 진행이 돼야 나오거든요. 미리 나오질 않아요. 만약에 네. 내가 중단에 이렇게 탔으면 지금 보이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다 이렇게 걸어둔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거기서 틀어져서 확 올라갈 일은 없고 질질질질해서 각이 옅든 높든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 처지는 거를 다 먹고 싶으면 보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계속 실시간으로 쳐야 찾아서. 되고 시간이 없을 때는 네. 미리 이렇게 하단에다가 쳐두면 익절이 된다. 네네. 익절이 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롱을 또 잡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또 먹을 수 있고 올라가고 있죠. 팔려서 또. 볼린저 밴드 맞으면은 친다는 말씀이시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볼린저 밴드를 맞으면 거의 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러분 요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라오라님 매매법만 하셔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웃기방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고래 싸움에 럭셔리 새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웃기 TV에서 이번에 1등을 하게 된 이선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편하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은 우리 웃기TV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가지게 됐고요. 첫 번째로는 투자를 시작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시기는 2020년도에 처음에 코인이라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아시는 분이 젠서라는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이 코인제스트인가? 그런 국내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래가 된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그러고 나서 바이낸스 거기에 이제 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떡상을 할 것이니까 미리 아는 투자를 분께서 해라. 코인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소형 거래소에는 있었는데 빗썸이랑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될 예정이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가 이제 코인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게 이제 내부자의 정보에 정보가 의해서. 있으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시드 처음에 들어가신 게 현물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코인제스트라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조금 오르더라고요. 근데 코인제스트가 어느 날 문을 닫는다. 닫았죠. 그래갖고 거기서 떡볶이 쿠폰으로 줬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빗썸으로 이제 유지하다가 빗썸에서도 상장 폐지를 하고 남은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인을 시작하게 됐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빗썸으로 상장은 됐었나요? 그래요? 상장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올랐겠네요. 마지막에 결국엔 손실이 그쵸. 많이 나셨고. 그래서 상장 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상패빔이 있을 거다 상패빔, 맞아. 라고 했는데 상패빔은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코인이네요. 그쵸. 우리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 아무래도 나 혼자서 갑자기 코인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서 이렇게 뭐 해봐라 나는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솔깃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마이닝이라고 하죠. 채굴, 핸드폰 어플로 채굴하는 그런 걸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떡상을 한다 뭐 이렇게. 근데 일단 제 의견은
저도 모르죠. 그게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실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나는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 개념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원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시는 분들이면 정석적으로 출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어떤 종목을 하시든 관계는 없지만 밑거름부터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뜬 소문으로 카더라 하는 걸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실을 입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입문하신지는 제가 알았고, 지금 선물을 주로 하세요. 선물만 하고 있어요. 지금 선물만 하고 그거밖에 할 수가 계시고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장세가 네. 그러면은 장세가 조금 돌아서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는 현물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고. 그쵸. 그때는 현물을 같이 운영.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다음 질문이 시드는 어느 정도 운영하시나요? 업비트에 지금 한 1억 정도 물려 있어. 여윳돈이었었는데 다행이죠. 다행히 네, 여윳돈으로 다행이고. 한 10만 불 정도. 네. 네. 대출이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없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돈인데 그래도 아깝잖아요. 돈 중에서 없어도 되는 돈 제 생각에. 그쵸. 네. 당장 뭐 그것 때문에 밥을 굶거나 그러진 그렇죠. 않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는데 그래도 아프죠. 며칠 전에 봤을 때 70 몇 프로 봤거든요. 72%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70.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네, 뭐. 언젠가는 네, 동의는 합니다. 저도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동의는 희망 해요. 회로를 막 돌렸었죠. 근데 기회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을 보다가 마이너스 장에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수익 인증 막 자극적이죠. 어떻게 네네네. 플러스 몇 프로 막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게 못 가라는 거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하는 이유도, 아무래도 입문을 하기에는 선물이, 저도 그랬어요. 초보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선물이라는 게 도박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하기 나름이거든요. 도박같이 하면 진짜 도박같이도 할 수 있죠. 뭐 125배로 큰 한방 베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박처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으니까 현물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운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보는 게 좋다라고 권장을 하는 의미에서 문을 여는 거죠. 아무래도 관심이 없으면 뭐 옆에서 돈을 뭐 1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 그래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쪽으로 다가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 인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호기심을 좀 충족시켜 주는 거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구나를 제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운영하는 시드는 어떻게 되세요? 업비트를 깨자. 깨셨어요? 네, 그래서 9월 달쯤에 며칠을 고민했어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봤다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너를 고를까 하다가 큰 거 그걸 깨갖고 거기서 한 3천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3천이면 한 2만 몇천 불 정도. 네, 그래서 3천 정도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지금 운영해서 비트겟 가입해갖고 한 지는 지금 3달 차거든요. 3개월 차시고. 네. 여러분 보시면은 선자님이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계속 순위권에 있으세요. 계속 수익을 작든 크든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고 계셔서 오늘 인터뷰 잘 보시면 아마 배워 가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한 4만 불 정도? 거의 뭐 한 80% 90% 수익을 보고 계신. 대단하십니다. 차트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웃기TV 코린이 방송 네, 그쵸. 거기서 제가 골라봐요. 코린이 그래서- 강의. 네, 강의. 네. 거기서 보다가 투자라는 것들 해본 적이 없고 주식이라는 것 전혀 주식도 안 해보셨고.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받아서 적금 정도 은행에 그냥 거의 대부분. 그거 정도만 했었는데 코인이라는 걸 처음 이제 해보려니까 이 차트라는 것 자체를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씩 보는데 조금 어렵긴 하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어려웠죠. 그러면은 제 강의로 입문을 처음에 문을 떼시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한 3달 차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선생님 말씀하신 A파, B파, C파 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 그거는 제기에는 양파, 대파, 쪽파로 들려요. 어렵죠. 그거는 이해를 못 하는데 맞죠. 그냥 이제 어렵죠, 그 파동은 모르는데 캔들이라든가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지지저항이 되는. 지지저항 살살 눈에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여기서 멈추겠다. 이런 게. 그게 이제 보여요. 눈이 조금 트인다? 눈이 트인다. 그러면은 하루에 차트는 몇 시간 정도 보세요? 초반에는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봤던 하루 종일 것 같아요. 보시다가. 네.
10시간 이상씩 계속 그냥 드라마 보듯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포지션 잡기 전에 한번 이렇게 훑어보다가 한번 그냥 들어가 볼까? 그러다가 내가 생각대로 흘러가면 조금 내가 이제 뭐 이제 빨래를 돌린다던가 좀 여유가 그럼 초반보다는 조금 더 생기신 네. 거네요. 진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럼 4989 합하면 매수 매도가 총 한 4회 정도.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거의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자님은 아주 스캘핑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스캘핑이라고 해서 몇 시간 내로 팔고 한두 시간 내로 팔고 이런 거는 안 하시고 하루 정도 사이클은 꼭 보시고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 1등을 하신 거거든요. 3주 동안 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3주 동안 연속적으로 수익을 유지하면서 시드를 불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차트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게 오고 작게 오고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유지하면서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1등 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라던가 매매법이 혹시 있으시면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번 같은 경우는요, 대회 마지막 이틀 전인가 낮에 한번 밑으로 하락이 한번 싹 있었어요. 아, 큰 숏이 한 번 있었죠. 그랬을 때 가지고 있던 포지션 잡았던 거를 다 그때 이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들어가지고 시드가 이제 그거보다 욕심을 내서 들어가고, 아, 그렇게 되죠. 그리고 레버리지 그것도 올리게 되고. 올리게 되고. 그렇죠. 내가 계속 많이 따고 있으면 뭐 겸손한 마음이 없었죠. 욕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한번 조금 더 먹어볼까 하는 욕심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더니 낮에 이제 하락빔이 쫙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청산을 딱 해서 이제 멘붕이 왔죠. 땄던 돈 다 잃었어요. 뭐가 됐든 땄던 돈 다 잃으니까는 이제 정신이 이제 멘탈이 나가죠. 멘탈이 이제 거기서 초반에는 많이 청산 당했었는데 한 두어 달 동안 안 당했었거든요. 네네. 예. 저녁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방송 하시는 거 보고 멘탈 딱 잡고 선생님 방송에서 살짝 올랐다가 뭐 내릴 거다라는 그거 방송 보고서 상승장 보고 거기서 올라탔다가 방송 보고서 그걸 다 먹었거든요. 다 먹으셨구나. 그래서 네. 거기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오. 청산 당했다가 청산을 당해서 멘탈이 나가 있다가 상승하는 반등을 다 먹고 고점도 잘 잡아서 하락하는 것도 다 드셔서 그게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 이틀. 마지막 이틀 만에. 아, 그러면은 초반에도 잘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다 잃었을 때를 못 본 거네요. 그죠? 예, 그래갖고 선생님이 마지막 날 만불도 안 되는 1등이 나왔다고 한 게 그게 이제 청산 당하고 결과가 이제 저녁 방송 상승장 하락장 그거에서 이제 이익 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앞전에 따던 거를 다 청산을 잃었어요. 실수로 욕심 때문에 한번 다 잃었다가 잃었어요. FTT 토큰에 롱을 걸었다가 잃었다가 방송 보고 멘탈 잡고 다시 흐름 보고 이틀 만에 수익을 더 보게 되신 거네요. 왜냐면은 3주 동안은 결국에는 거의 만불이 되는 수익을 얻으신 거잖아요. 만불이 작은 돈은 아니죠. 만불이면 거의 뭐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1,3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그러면은 아직 우리 웃기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매매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매매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 들어갈지 솔직히 아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롱인지 숏인지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판단이 안 모르겠어요. 된다. 네, 그거는 잘 잡을 수는 없고요. 방송을 보면 숏 유리에 제가 그래도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그냥 그걸 믿고 들어가요. 아, 그럼 방향성이 제가 변곡 부분에서 이제 항상 위아래로 방향을 드리는데 네. 저는 뭐 이렇게 제 생각한다라고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전 따지지 이거는 않고 변곡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만 하면 제가 틀렸을 경우에 대응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분할 매수는 하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우선 여유로 항상 있으니까 무조건 진입할 때 1비트만 들어가요. 레버리지는 그냥 항상 무조건 고정으로 24. 고정으로 하세요? 24? 네. 좀 본인한테 선생님 맞는 생각에는 고배율이긴 아니에요. 한데 저는 그게 초창기 처음 가입했을 때는 45배율을 했었어요. 엄청 크게. 그래서 이제 모두 청산 많이 당했었죠. 그쵸, 그래서 금방. 이제 많이 줄인 게 이제 지금은 24 정도 하면 저는 그
정도는 멘탈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맞는 레버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한 2번 정도 진입을 하시는데 24배로 무조건 진입을 하시고 첫 번째 진입은 거의 1비트로 네, 하나만. 무조건 하나만. 무조건 1비트로 진입을 하시고 그러면 분할을 몇 번 정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타면 다행인데 아래로 간다. 그렇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간다 하면은 마이너스 10% 20% 됐을 때 무조건 거기서 더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선생님 24시간 방송을 요즘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 이제 저항선이 그어놓죠. 있으면 15분 봉에서 이제 막 오다가 이제 꼬리 탁 칠 때 있어요. 있죠. 그 부분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저항선 가까이 오면 차트를 보고 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제가 마이너스 한 30%다 40%다 그러면 1비트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3개 정도, 비트 3개 정도를 타요. 거의 한 3배 정도. 그럼 3개 정도 네네네. 타고 그러면 있으면 물이 얘가 많이 거기서 빠지죠. 한번 저항을 딱 맞고 반등을 한번 해주잖아요. 무조건 반등해요. 그렇죠. 제가 센 데다 그어놓은 건 다 반등하죠. 네, 무조건 거의 98% 정도는 네네네. 반등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반등할 때 익절할 때도 있고 할 때도 마이너스 있고. 1%? 3%? 약간 약손절 할 때도 있고. 거기서 2개나 3개 정도를 덜어내요. 그럼 다시 한 한 개 개로.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죠. 평균 단가를 이익을 보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물을 타놨으니까 평단가 이득을 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저는 나오지 않아요. 안 더 내려가면 나오시고. 그래 너 내려가라. 그렇죠. 평단가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를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엄청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초보자분들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이 단가에서 진입을 처음에 했으면 우리 선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틀어놓은 24시 방송을 보시고 매물대를 제가 다 그어놓거든요. 하단 매물대에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탔다 그러면은 손실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그어놓은 매물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거의 한 3비트를 추가로 들어가서 3배를 타시는 거예요. 한 3배를 타게 되면 내 평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저는 한 2배 이렇게 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자님 그거보다 더 많이 타시니까 평단가가 아주 많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강한 매물대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반등을 해서 수익 전환이 되게 되면 내가 여기서 1비트 들어갔고 하단에서 3비트 들어간 총 4비트 중에서 다시 3비트를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게 되고 수익 전환됐을 경우에 다시 1비트로 더 낮아진 단가로 시작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이 1비트에 대한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고 아니면 더 내려가더라도 내가 하단에서 다시 방금 쓴 방법대로 3비트를 또 들어가게 되면 내 단가는 더 낮아진 채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 매수 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계시는 거는 제 생각엔 대단하시고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욕심을 안 부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환 매수 매도라는 건 반등할 경우에 욕심이 나거든요. 또 내가 3비트 들어가고 1비트 들어갔으니까 4비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수익은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지만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데드캣 바운스로 반등했다가 빠졌을 경우에는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매수 매도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무조건 계세요. 덜어요. 무조건 덜어내시는 거죠. 수익을 봤을 경우에는 1비트에 대한 수익을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방금 얘기로 답이 된 것 같은데 손절 라인, 익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으세요? 손절은 잘 안 해요. 손절은 해본 클릭을 잘못해갖고 실수가 네, 아니라. 롱 들어가야 되는데 숏 들어갔을 경우 그런 거 아우우우우 이렇게 해서 실수가 아니라 실수 클릭 아닌 이상은 손절 안 해요. 선자님이 이거를 딱 얘기를 해주세요. 분할 매수하게 되면 손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한 번도 없어요. 손절을 해본 적이 여러분. 없어요. 분할 매수가 네. 이렇게 중요합니다. 손절을 할 일이 없대요. 지금 그래도 3개월 차신데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절이란 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해요. 분할 매수 매도가.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분할 매수 매도 꼭 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익절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하세요? 지금 보니까 채널 매매
매매를 하시고 계시니까 채널 라인에서 익절을 좀 가져가실 텐데 예, 반을 털어요. 반을 터시고 예. 반익절하시고 그러고서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은 있지만 거의 요즘 같은 하락 장에서는 장세니까 지금 반 턴 거보다도 못 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한번 둬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는 거죠. 결국에는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횡보하다가 횡보하기도, 다시 조금 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그렇죠. 하고. 장세가 네. 하락 장세라서 그래서 위로 많이 올라갈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무조건 반 털고 조금 더 뒀다가 더 먹더라도 두고 덜 먹더라도 조금 더 두고 하루 이상은 두지는 않죠. 자기 전에는 무조건 거의 다 털고 자요. 자기 전에는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기 전에는 포지션을 종료를 정리 다 하고 더 자요. 먹을 것 같아도 예. 내가 못 보고 있을 때는 예. 대응이 안 될 때는 요새는 보면은 미국장이 열리고서 이제 4시, 6시 그쵸. 그때 무빙이 많이 나오죠. 아, 심하게 나오죠. 맞아요. 지금 미국장 서머타임이 종료가 되고 이제는 10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에 미국장이 오픈이 돼요. 그러면 미국장이 10시 반일 때는 원래는 4시, 5시 사이에 많이 무빙이 나왔는데 이제는 서머타임이 끝나서 이게 1시간 정도 뒤로 당겨지면서 한 5시, 6시, 7시까지도 무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5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대응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거의 자기 전에는 한두 시까지 보더라도 자기 전에는 종료를 하고 욕심이 나더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나는 매매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려고 한다.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핸드폰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핸드폰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예. 우키TV 보시는 분들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핸드폰으로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컴퓨터로 하게 돼요. 그런데 핸드폰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트레이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버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컴퓨터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핸드폰으로 보는 거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화면도 작고 그리고 좁히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컴퓨터로 매매하시는 걸 저도 추천은 드립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이 있거나 뭐 운전 중이거나 그럴 때 진입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 다른 일이 있을 때 지금인 것 같아도 다음 절대. 일정이 있으면 포지션을 함부로 진입하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중요하죠. 충동적이면은 그렇죠. 바깥에서 이제 뭐 잠깐 이제 일 보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거 너무 기본적이지만 잘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뉴스 참고는 안 하세요? 뉴스는 요즘에 뭐 차트 보냐고 이제 텔레비는 거의 본 적이 요즘 근래는 없고 선생님이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다 그렇죠. 정리를 다 해서 주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보세요. 그거 보면은 뭐 경제 돌아가는 거 뭐 그렇죠. 그것만 보면은 딴 거는 맞아요. 볼 여러분들 일이 잘 없어요. 들으셨죠? membership 가입하시고 우리 우키TV 링크로 가입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 도움이 되시고 대신에 올려드리는 건 꼭 보세요. 카페에는 웬만하면 다 올리려고 하고요. 우리 텔레그램에는 해석이 돼서 무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키TV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점 참고는 얼마나 하세요? 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오르는 길하고 내리는 길을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초반에는 거의 90%를 잘못 잡았어요. 눈치를 못 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도 못 채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좀 티가 나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손실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라고 보여주면 이제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거나 포지션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숫자로 1부터 10까지 중에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9.9? 예.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 본인이 점점 관점을 키우셔서 결국에는 내가 없어도 트레이딩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결국에는 내 의견으로 들어가는 게 100% 맞는 거고 점점 더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래도 해보셨잖아요. 우키TV를 보고 나서 이렇게 또 하고 계신데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승률이랑 시드가 늘어나셨습니까? 당연히 늘어났죠. 그전에는 마이너스 70
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예. 우키TV 지금은- 보고 손절한 금액의 거의 한 9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드는 당연히 늘어나셨고 승률도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우키TV 보시는 우리 초보 구독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글쎄 제가 뭐 그렇게 욕심 안 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분할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씨드를 무조건 나눠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12척의 배가 남겨놓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라.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그것만. 그럼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항상 희망 잃지 마시고 그리고 멘탈 나갔을 때는 잠시 쉬고 그죠? 한소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키TV 매일 보시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1등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니케님 인터뷰가 날아가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갔는데 두 줄 요약해드리면 저번에 대회 1등 하신 니케님은 C파 공략을 하시고요. 시드는 4만 불 정도 운영하시고요. 인터뷰 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3주 동안 1등을 하신 거니까 한 번에 일확천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분명히 있죠. 항상 시간봉 체크를 먼저 하신대요. 추세 확인을 하신답니다. 지금 현재 4시간봉으로 큰 추세로 내리는 추세다를 머릿속에 넣어두신 다음에 1시간봉으로는 횡보 추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신 다음에 하락 채널 나오잖아. 지금 당장 롱이냐 숏이냐를 판단할 때 채널에 닿았어. 그리고 숏을 내가 치려고 한다. 그러면 스토캐스틱 80 라인이 밤의 수 구간이거든요. 이 라인에서 머리를 꺾이는 걸 확인을 하신답니다. 틀어 내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MACD를 확인을 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머리를 볼크에서 내려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실레이터 음봉이 떠 있는지 확인하시고 얘가 머리를 틀어 내리고 있고 추세 라인이면 숏에 진입을 하고 반대로 얘가 추세 채널 하단 라인이고 스토캐스틱이 하단에서 머리를 위로 틀어 올리고 있고 밤의 도우 구간이죠. 그리고 MACD가 볼크를 띄워주려고 하고 있거나 오실레이터 양수가 떠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위치와 부가지표를 보고 롱숏 진입을 많이 하신대요. 굉장히 스탠다드한 방법이죠. 채널 매매 들어가 있죠. 추세 들어가 있죠. 그럼 추세 추정 매매 하는 거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부가지표 MACD 부가지표 두 가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죠. 추세 들어가 있고 부가지표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 맞아 떨어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닐 수도 있고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대신에 자리는 맞아야 된다는 거지. 작은 추세든 큰 추세든. 15분 봉으로 자주 하신대요. 15분으로 하지만 꼭 4시간 봉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봉으로 추세 확인을 하시고 하신다고 해요. 이거는 무조건 지키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등 한 분 중에 분할 매수를 안 하시는 분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분할 매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돈 버는 기본 조건입니다. 분할 매수 아셨죠 여러분? 덜 벌더라도 분할 매수 하는 겁니다. 반대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덜 벌면 반대로 덜 잃죠. 1억 2천이면 얼마로 시드로 버신 거죠? 처음에 시작을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한 17,000불 정도로 시작하셨네. 시작되기 전에 5만 불까지 갔었거든요. 제가 숏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50%가 날아갔죠. 25,000불에서 또 숏을 잡았죠. 한 3, 4일 만에 지옥 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도전했고 계속 박았어요 돈을. 딱 두 번째 딱 날아갔을 때 밖에서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비가 왔어. 저기 먼 산을 바라보니까 롱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렌징할 수 있는 방법이 알트 롱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비트 상황이 18.4K가 전고점이었나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청 세게 뚫어 버리더라고요. 확인 매매를 좀 하신 거네요. 거기서부터 이거 손실을 렌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올라오는 거래량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돈놀이를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들어 올렸을 때 어떻게 개미들을 때려 죽일까, 이 심리를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죠. 여기까지 들어 올리느냐고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고 나갈까, 내가 돈이 1조가 있으면 2조가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서부터는 저 혼자 롱 잡았을 것 같아요. 19점 몇에서 오키쌤이 순도를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 18.4를 다시 뚫어올릴 때는 민지님이랑 소수만 롱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웃길생 관점이 딱 나왔죠. 그 관점대로 했습니다. 제가 손절 나가서 제 관점 파기됐기 때문에 바로 리버스 저도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관점 참고해서 하셨다. 네, 그때부터는 이거는
가슴에 와닿는다. 진짜 가슴에 매매고 심장이 시키는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쭉 버텼고 쭉 버틴 결과 그런 수익이 나오게 됐어요. 가장 수익을 많이 보게 된 알트가 뭔가요? 솔라나죠, 뭐 솔라나. 되게 상당히 많이 흔들 때였거든요, 위아래로. 여기겠네, 그죠? 네, 그쯤에서 계속 흔들었거든요. 9일 11시부터 14일까지인가 4일 동안 몇 배로 가시죠? 솔라나는 제가 15배로 들어갔고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4번 분할 매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비트가 18.4K를 강하게 뚫어 올렸기 때문에 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 때문에 고집을 부려서 계속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계속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만큼 사이에 4번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날린 돈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차피 날렸고 다시 뭐 100불이든 200불이든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계속 때려 박았어요. 이건 내가 맞다. 이거는 롱이 맞는데 얘네가 터는 거다. 터는 거다. 이거 여기까지 돈을 써서 올렸는데 여기서 내릴 리가 없다. 이마에 올렸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건 거래량하고도 안 맞고 얘네 수익에도 안 맞을 거다. 여기 있는 애들 것까지 다 받아줬는데 여기서 털고 나오면 수지타산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다. 네, 그리고 솔라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때 마침 솔라나 뭐 FTX 거기서 이제 신문기사 그게 떴어요. 엄청 많은 물량을 턴다고. 악재 기사. 네, 악재 기사가 떴어요. 그때 저는 더 샀어요. 이거는 얘네가 던지더라도 위에서 던지지 않을까. 비트가 18.4K가 다시 뚫리는 걸 확인을 하신 후였고 저, 솔라나 악재 기사가 뜨면서 비트가 롱 의견인데 얘만 떨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솔라나가 터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각오는 그래 이거 다 털리는 한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배팅을 해보자 해서 강하게 들어가신 거죠, 그죠? 그쵸. 거의 풀시드 다 들어갔죠. 거의 3일 동안 밤새면서 물론 선절도 했고 제 선생님이 카톡방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 롱 선절하고 롱 다시 들어갔다 이랬거든요. 제가 롱 선절하고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이러셨고 저는 롱 잡고 롱 잡았거든요. 아 그때 그랬어요, 맞아. 롱 잡고 왜 또 롱 들어갔냐 그랬죠. 근데 민지님이 15배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잡았는데 그죠? 여기 내릴 때 얘 또 내렸거든요. 얘 또 내리고 여기가 거의 정상가 근처일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4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위아래로 뭐 거의 한 5, 60%, 3,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대단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 버텨요. 저는 분명히 손절을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롱을 쳤으면 여기 다시 고점 깨고 누를 때 여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물량을 늘려가면서 홀딩을 이 파동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전에도 올라오면서 계속 쇼쳐서 많이 갈린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2천만 원에서 갈리다가 예. 남은 금액을 여기다 다 쏟아 부은 거죠. 네, 맞아요. 매도는 어디서 하셨어요?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기념을 해놨는데 기념으로 해놨어요. 제 기념 좋아요. 저도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벌면. 23.3 여기서 팔았네요. 엄청 잘 팔았네. 23.3 여기서 팔았네. 오, 지금이네요.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았어요? 끄트머리에서 흔들어서 파신 건가요? 네, 거기서 흔들길래 여기서 좀 늘리지 않을까. 여기는 좀 부분 수익 실현하거나 털고 갈 수도 있겠다. 네, 털고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거기서 팔았죠. 수익도 마음에 들고. 네, 수익도 마음에 들고 이 정도면 근데 1억 벌었으면 1억 벌었는데 1억 벌었으면 됐다 싶어서 나왔죠. 민지님 선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된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 사이 동안에 많이 잃고 따고 하셨나요? 저는 벌은 것 같아요. 많이 잃진 않았고 현물을 하다가 제가 선물로 넘어왔는데 선물을 해서 많이 번 것 같아요. 선물에서 지금 많이 물려 계시죠? 엄청 물려있죠. 엄청 물려. 민지님한테 저도 배운 게 많아요. 저는 손실이 나면 조금 보는 스타일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그 파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 봤을 가능성을 오픈을 하고 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 맞는 거였고 다른 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민지님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민지님 같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관점을 돌려가지고 바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얻는 수익도 분명히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이 민지님한테 꼭 배우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틀렸을 때 손을 놔버리면
되면은 이게 손실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는 수익 전환이 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지님한테는 분명히 배울 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제 의견을 믿고 해주시는 부분도 되게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첫날 100개를 올리고 1000개를 올리건 돈까지 걸기에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돈을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으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기쌤 진짜 카페 관점 너무 감사해서 그걸로 해서 돈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제가 함부로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진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보시기 때문에 저도 부담돼요. 이게 누구한테 이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초보분들은 그거에 많이 혹하세요. 내 의견은 없이 그냥 무조건 웃기쌤 의견만 보고 모른다고 했으니까 롱 쳐야지, 내린다고 했으니까 쇼 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봅니다. 매일 차트를 진짜 열심히 보고 올리는 거라서 좀 믿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우기쌤 카페 관점 보실 때 꿀팁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저 카페 관점 볼 때 꿀팁 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요번에 1억 2천 입점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 3개의 관점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1번, 2번, 3번. 제 카톡방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보고 정말 그대로 했거든요. 모양 나오는데. 모양 나오는데도 그대로 했거든요. 우기쌤이 친절하게 카페 관점에서 중요 라인은 빨간색으로 피보나치 선을 그어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는 50배가 저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관점을 딱 봤는데 20배로 들어갔거든요. 아 저번에 20배 타셨을 때구나. 배율 줄였습니다 했을 때 그 관점대로 쳤는데 마지막에 2만 불 더 먹고 나왔거든요. 1억 2천 따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흥분도 많이 하고 해서 아 여기쯤이면은 쇼 잡아도 되겠다. 혼자 이제 쇼 잡다가 머리통 터지고 그러고 나왔죠. 약간 내절 한번 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건방 떤 거죠. 선생님 카페 관점을 역주행한 거죠. 크게 손실 보고 나왔죠. 근데 뭐 딴 게 워낙에 든든하니까. 그렇죠. 1번, 2번, 3번 관점을 보실 때 빨간색 라인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1, 2, 3번을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아요. 진짜 선생님 관점을 다 이해할 정도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10번 보고 20번 보고 왜 선생님이 이런 관점을 내놨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될 때까지. 그렇죠. 차트 이렇게 그려서 내려면 최소 진짜 3-4시간은 보고 내니까.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동으로 보면 여기서 100개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나올 확률이 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진짜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우키TV 보시는 나도 돈 억대로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웃기쌤 카페 관점을 잘 보시면 돈이 벌립니다. 진짜예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거 잘 이해해보세요. 진짜 돈 벌립니다. 파동 저 전혀 모르고 차트 볼 줄 전혀 모르고 진짜 그 파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그려주십니다. 카페에 그거 보시면 돼요. 지금 겸손이 좀 들어가 있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그리면 이해하시는 정도의 이론은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 6개월에서 1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를 수가 없어. 웃기TV 10번만 봐도 이해하는 거야, 그 정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 이러면 사람도 공부 안 한다고 카페만 본다고.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지속적인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웃기쌤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웃기팀이 오고 나서 수익도 나고 너무너무 고생 네네. 많으셨고 수익 지속적으로 보셔가지고 다음에는 1억이 아니라 5억 10억 인증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롱튜브님 1등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물 통합치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번에 시드는 딱 500불로 하셨죠? 예, 제가 이게 초보다 보니까 최대한 소액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수익률이 몇백 프로 이렇게 되시니까 궁금하신 점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실 때 배율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한 20배에서 30배 사이로 했던 것 같아요. 비트로만 하셨나요? 예, 저는 비트만 거의 보고 이더리움도 참고 정도만 하고 근데 그 열심히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거의 트레이딩을 하시고 따로 쓰시는 지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RSI랑 이동평균선 정도? RSI랑 이평선으로. 예, 그 정도만.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그런 거 체킹용으로 보고 있고, 주로 보는 게 대회에는 한 5분 봉이나 15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은 그럴 때 추세가 반전된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상승 다이버전스 보시고 이평선 뚫으면서 거래량 실리면 그때 베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예. 그렇게만 해도 어떻게 수익이 좀 괜찮게 나시던가요?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다가 그래도 이번엔 좀 진중하게 해보려고 몇 번 안 했는데 자리만 맞으니까 마이너스가 없고 플러스만 되니까 생각보다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버티기를 해보신 거죠, 그죠? 예, 초반에는 그랬어요. 이번에 사실 상승장이 조금 커져서 나와서 원웨이로 나와서 또 수익이 크게 예. 나신 것도 있으시고. 조금 크게 과장되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2, 3등분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타 한 번 차이인데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운도 실력이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웃기TV 보신 지는 얼마나 혹시 되셨어요? 그것도 이거 비트코인 하면서 쭉 보다가 그래도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채팅창에 거의 들어오시거든요. 이 오픈 톡방에. 제가 이게 업무랑 겹쳐져갖고 그렇죠. 이게 신경 쓰여갖고. 그래서 제가 안 들어오신 분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채팅창에서 1등 누구냐고 계속 찾은 거예요. 계속 찾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 보고 아셨어요? 1등 찾는지? 여기 카페 봐갖고 이제 아. 그 관점 같은 거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공지사항에 제가 안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못 볼 뻔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거기서 올려주시는 관점 같은 거 도움 받으니까. 여기 관점들을 참고 좀 예. 하시는군요. 단타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단타랑 스윙이라고 봐야 되나? 완전 단타까지는 아니고요. 한 2, 3일 이상 끌고 가는 것도 있으세요? 2, 3일까지는 안 가요. 2, 3일까지는 안 가고. 예, 하루? 거의 하루 내로는 다 마무리를 하시는 거네요. 예, 뭐 반 정도는 짧게 가져가고 반은 조금 냅두기도 하는 편이에요. 반익절하고 나머지 가져가시는 거 실천하고 계세요? 그거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움이 됐던 게 네네네. 처음에는 그냥 이거 생방만 보면 관점 제시해 주시잖아요. 솔직히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았는데 실시간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조금 먼저 보고 그렇죠. 하루 정도 지나거나 해갖고 다시 보기 봐갖고 이렇게 제시했구나 하면서 답안지 보는 것처럼 시간 지나고.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앞으로는 실방 없이 다음날 실방하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방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웃기TV를 2번 보시면은 도움이 2배로 되지 않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실방을 참고를 하되 본인의 의견이 꼭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해외 입상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꾸준히 하셔가지고 수익도 2배, 3배, 10배 쭉쭉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이평선이랑 다이버전스 동안 매매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평선은 살짝 전체적인 그림만 보고 분봉 볼 때는 이평선은 잘 안 보고요. 빼고 이제 말씀드린 것만 봅니다. 그러면 분봉 볼 때는 이평선은 제외하고 거래량이랑 다이버전스랑 아직까지는 조금 느낌으로 들어가시는 게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죠? 예, 반 정도 느낌이고 이제 그죠? 엘리어트 파동 유튜브 보여주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도 참고해갖고 반은 그 정도로 해갖고 하고 있어요. 저의 의견을 참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어깨가 또 무거워지네요. 제가 또 더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의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익 보시고요. 좋은 활동 해주시고 또 재밌게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성적 얻으셔서 상금 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인터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용비님 1등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용비님이 약간 특수한 유저죠. 도장 깨기 하러 다니시는 그런 유저신데 대회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소회 대회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대회는 참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개인 트레이딩 대회라던가 뭐 너무 막 몇백 명, 몇천 명 하는데 제외하고는 네, 맞아요. 웬만하면 참여를 하시려고 한다. 그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감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일단 입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실력이 있으신
있으신 거라고 봐서 우리 용빈님이 오늘 우리 우기TV 식구들한테 조금 짧게나마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빈님은 어떠한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지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사실 이번 대회는 진짜 몇 번 매매 진행 안 해야 했는데 운이 좋게 수익이 좀 나서 입상을 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남들하고 똑같이 카운팅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보시고 매매 많이 하시고요. 네, 맞아요. 저항과 지지 같은 것도 잘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카운팅에 그래도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혹시 단타로 하세요? 단타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어서. 저도 선물은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서 저도 아무리 길어도 하루 이틀이면 팔거든요. 네, 맞아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저도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모양이라고 하죠. 어느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세요? 보통 우파 끝나고 나서 그 우파의 모양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일단은 파동 마무리 끄트머리에서 반대쪽으로 치는 역매매 많이 하시는군요. 영매매도 많이 좋아하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거나 그럴 때 잘 보고 진입하는 걸 좋아해서 중요한 지지 라인 때나 뭐 저항이나 이런 걸 보고. 보니까 알트 매매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알트는 배율 어느 정도 지정해서 하세요? 비트를 중점으로 보고 알트를 매매하는데, 비트 먼저 보고 알트 상황을 봐서 한 10배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알트 10배 정도? 입상을 처음 하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몇 번 해보셨나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2번 정도. 2번 입상. 그러면 확실히 본인 기본 실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은 통화가 차트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그럼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선물 접한 지 몇 개월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자리에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높은 배율 안 쓰고 확실한 자리에서만 기다렸다가 뭐 추격 매매나 그런 거 안 하고 너무 급하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힘들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1등 하신 거 축하드리고, 저는 어떠한 요령을 써서라도 이렇게 입상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걸 다 허용하는 편입니다. 딴 데는 다계정하면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러던데 아,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한 번 더 입상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저랑 약속을 잡고 한번 뵙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 네.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 자체도 저랑 스타일이 약간 비슷할 것 같고, 다음에는 꼭 입상 한 번 더 하셔서 인터뷰 한번 나와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해외 우승한 DYD라고 합니다. 멋있어. 대회 우승한 DYD님이십니다. 준비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초보분들 너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아니면 어떤 걸 보시고 진입했는지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한 이유는 시점 매물대에 맞는 고점 부분이 나와서 ABC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숏으로 들어갔고, A, B, C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셨고. 시점 매물대 구간이랑도 겹치기도 하고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었는데 1분봉, 5분봉, 1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겹쳐서 근거로 활용해서 들어갔어요. 숏 진입 근거 충분하고요. 그죠? 매물대에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 1분, 5분, 15분 이렇게 분봉으로 다 떠줬고, 카운팅으로도 A, B, C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입하셨다. 숏에. 두 번째 숏 타점도 올라오면 계속 숏을 쳤어가지고 매물대 라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 다이버전스 보시고 직전 매물대 고점 못 넘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네네. 여기도 카운팅을 혹시 보셨나요? ABC 1대1 구간보다 약간 아래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했더라고요, 최근에. 위에서 뚝배기 많이 맞았죠. 786 구간 정도에서. 786 구간 정도에서. 그죠? 그리고 매물대 겹치는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걸려서 숏 진입 두 번째 근거로. 매번은 동일하게 가시나요? 에버리지는 30배에서 40배 정도. 평소 요 정도 하세요? 평소 그 정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격리도 혹시 하시나요? 대회 계정이니까 딱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긴 하고 있어요. 일단 대회 입상하는 게 목적이고 수익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퍼센테이지 올리는 전략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익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보면 전형적인 바닥 패턴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익절은 엔딩을 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익절했어요. 에도세, 메시세 싸우면서 엔딩 그려주는 거래량 죽어가는 그림 나와서 바로 입절을 해주셨고 상승 다이버전스 하단 추세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세를 잘 못 돌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바로 익절하고 여기서 못 밀고 올라와서 바로 그냥 입절 해버리신 거죠. 네. 그리고 상다도 분봉으로 걸리고 그리고 여기가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평소에 그냥 자주 보이는 급락 패턴이 보여서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조직을 들어가긴 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감으로 하셨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ABC 나오고 나서 밀리고 올라가는데 이게 못 뚫어주면요. 그리고 추세 다시 한번 터치하러 내려가면 우리가 큰 그림 본 것도 있잖아요. 위에서 상다도 많이 걸려있고 하다도 많이 걸려있고 4시간 봉으로 위에서 지금 등락적 패턴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숏을 한번 진입을 해보신 거죠. 이건 추격을 탔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와서 급락적 패턴으로 추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초록색 뚫어서 홀딩 하신 거고 여기는 입절한 근거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계속 들고 가려고 하다가 V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차피 수익률도 좀 괜찮으니까 미련 없이 다 입절해버리신 거고 여러분 어떠세요? DYD님 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실전 경험이 그래도 많으시니까 되게 여유 있게 하시는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DYD님 진짜 잘하시는 분 맞다고 다음에 또 대회에 나오면 내가 끌어다가 인터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대화해보면 말에 트레이딩 한 거 지난 거 복귀할 때도 너무 복귀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여유가 넘치는 거야. 지금 질문이 좀 나오시는데 대회 말고 본 계정에서는 혹시 레버리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초보분들 궁금하신가 봐요. 들어가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5배에서 10배 정도 분계장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대회 계정보다는 훨씬 시드는 좀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시고 네. 본 계정은 큰 파동 위주로 여유 있게 하시는 걸로 운영하시는군요. 저도 저레버리지로 길게 가는 게 있고 짧게 단타하는 계정이 또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많이 하시는 거 주변에도 본인이랑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변에도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진입할 때는 손절 몇 퍼센트 잡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물론 퍼센트가 아니겠지만 손절은 이제 퍼센트를 기준 잡진 않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나 뭐 관점이 틀려지는 것 같으면 바로 손절 치고 다시 뭐 자리를 보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파기가 어디야 이렇게 할 텐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차트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락 패턴으로 판단해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고점 돌파가 나온다더고 여기서 손절하셨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본인이 원한 그림이 안 나오면은 리미트를 타점마다 다르게 잡아요. 이거는 조금 실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짧게 넘어가고요. 비트 위주로 하시나요? 알트는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떠신가요? 알트도 하고 싶을 땐 알트도 하는데 이번에는 비트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공계정은 비트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공계정은 아무래도 비트 위주로 하시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애들 보이면 짧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 트레이딩 선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물어보시거든요. 5년 정도 됐어요. 거의 뭐 고인물 이상입니다. 저보다도 아마 오래 하셨을 수 있어요. 저한테 뭘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보니 약간 이렇게 참고하는 입장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까 전에 두 번째 타점이 786 구간에서 숏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상승 때 롱을 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하락이 다 안 끝났다고 생각했고 올라간 게 조정파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롱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당연히 여기를 뚫고 나와서 지지하는 모양 나왔으면 파괴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판단한 그림이 ABC 파 올라간다고 판단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요거 근거로 해가지고 진입을 다이버전스 걸려서 들어가신 거예요. 전업이신지 물어보시네요. 전업은 아니고 따로 직업이 있으시고 네. 출근을 하시나요? 네, 출근해요. 직장에 출근을 하시는 직원이신가요? 우리 사장님이신가요? 그냥 직원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하시는지 분할로 들어가진 않고 거의 무조건 한 번에 들어가요. 차라리 손절을 깔끔하게 빨리 내 시나리오대로 안 나오면 네. DYD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수량을 전량 다 100%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가능한 거냐면 DYD님은 본인 관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손절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비를 최대한 길게 잡아서 손절이 좀 자주 나올 때도 있잖아요. DYD님 솔직히 말해서.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손익비로 접근하니까 3번 맞고 7번 틀려도 오히려 수익이 많을 때도 있으니까. 네.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루에 매매를 평균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최근에는 횡보가 많았어서 4일 동안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무빙 ABC 나올 때는 하루에 2-3번 이 정도.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익으로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수익이 나셨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수익이 계속 누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1, 2년 차? 그 정도쯤에 좀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깡통 차보셨습니까, 디와이드님? 많이 청산 많이 당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어. 지금도 갑자기 판단 못하게 급으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청산당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좀 크게 나갈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있어요.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멘탈 나가는 감도 좀 충격이 줄지 않나요? 복구하는 속도는 전보다 빨라진 것 같긴 한데 크게 진짜 흔들이 나가면 며칠 쉬고 오거나 그런 편이긴 해. 알겠습니다. 우리 DYD님 오늘 너무너무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거는 영상으로 좀 뽑아서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DYD님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고 저는 DYD님이 10번이고 100번이고 1등 하는 건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대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잘하는 사람이 딱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대신에 1등 할 때마다 제가 부를 거거든요. 할 때마다 부를 거기 때문에 우리 DYD님한테 1등 하셔서 또 1등 하셔서 또 배워가시면 여러분들은 3,000불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DYD님 고맙습니다. DC 갤러리의 네임드 요즘 아주 핫합니다. 플라이트님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플라이트님 누구냐면요, 돈 많이 버신 분이겠죠. 50만원에서 100억을 만드신 분입니다. 2021년 10월 말까지 선물로 60억 이상, 현물로 36억 이상 수익을 내신 분이에요. 선물을 하신 기간은 3년 6개월이 좀 넘으셨다고 하고요. 플라이트님 연대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라이트님 선물 입문이 2018년 3월 달에 선물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와 같이 2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청산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중고로 물품을 팔아가지고 200만원을 다시 마련했다가 또 청산을 당하셨습니다. 빗썸이 그때 한창 현물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빌린 50만원으로 2,500만원을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 12월 달 초까지 8,800만원을 달성을 하시고 2018년 12월 달부터 거래를 하셔서 선물로 2억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 선물로 번 돈을 현물로 시드를 이동을 해서 시드가 반토막이 나셨어요. 1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8천만원을 출금해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2천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출금하셔가지고 600만원으로 선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6천만원을 버셨어요. 7, 8일 만에 1억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11% 장대 음봉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7비트 중에서 15비트가 증발을 하셨대요. 이제 이때 느낀 거야. 해탈이 딱 온 거죠. 아, 리스크 관리하고 출금이 진짜 중요하구나. 매매법을 과감하게 변경을 하셨어요. 이 바뀐 매매법이 굉장히 고배율로 하고요. 25배, 50배 이렇게 하시고 전체 시드의 부분만 투자를 하십니다. 1회 매매할 때 부분 중에서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플라이트 챌린지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우상향 하셔가지고 100억을 찍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의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데 플라이트 챌린지라는 아이디를 바이낸스 리더보드에 검색을 하면 수익금이랑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분의 매매법을 알아보기 전에 다른 어그로 영상들과는 달리 제가 꼭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선물 투자를 하셨어요. 일대기를 보면 RSI, MACD, CCI, ADX,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프랙탈 이런 차트 공부, 캔들 공부 굉장히 심도 있게 먼저 하시면서 동시에 실전에 적용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소액으로 하니까 부담도 없기도 하거니와 계속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RSI와 캔들의 연관성, MACD와 캔들의 연관성, CCI, ADX, 볼린저 밴드와 캔들의 연관성, 이평선의 연관성 계속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계속 발굴하려고 고군분투를 하셨고 책 읽으신 것만 수십 건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쏙 빠져있어 우리 영상에는. 이분이 노력 없이 단타로 운 좋아서 돈 버신 분인 것처럼 나와 있는 영상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게 행동을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먼저 보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6월달 트레이딩이에요. 원래라면 지지선에 닿는 순간 바로 꼬리를 달던지 해서 크게 튕겨져 나와야 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추세 라인이라던가 7이평선 지지 라인에 닿았는데 거래량도 없고 튕겨져 올라오지도 않죠. 이걸 보고 숏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상승 추세선을 밟으면서 어떻게든 올라가고는 있지만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지지 후 크게 튕겨나가는 파동 또한 작아지고 있습니다. 추세선에 맞고 올라가는 파동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추세선에서 거래량이 안 나와. 상승 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7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못 나오고 비비고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되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되죠. 계속 거래량이
주봉 7일선과 이격이 너무 벌어져요. 주봉이 양봉 캔들로 계속 양봉만 이렇게 띄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9,000불, 8,500불, 원화로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1,000만원, 이 원 단위로 떨어지는 단위가 변경되는 곳은 분명히 심리적 저항이 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숏을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13%나 되는, 근데 이분은 몇 배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25배에서 50배 레버리지로 선물 13% 하락을 먹으신 부분이에요. 대단하시죠? 판단력이 좋고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이죠. 이분이 고배 교차 매매법 인증하시고 매매법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스케일핑 배율하고 시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짤짤이로 1시간에 무조건 3회에서 5회 매매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짧게 한 거야, 그죠? 그리고 챌린지 계정은 내가 총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5%만 가지고 그 계정을 운영한 거예요. 단타 계정을 진입할 때 그 5% 계정에서 30%가량만 첫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1비트가 넘은 이후부터는 25배를 주로 사용을 하셨고, 시드가 적을 때는 50배를 쓰셨다고 합니다. 교차로 이용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30%만 들어가기 때문에 교차로 운영하면은 어느 정도 청산 범위가 좀 벌어지거든. 손절은 캔들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이평선 반등하고 추세 자리고 좋은 자리인데, 캔들 모양이 반대로 갈 것 같으면 바로 짧게 먹고 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캔들을 좀 중요하게 보셨고, 항상 지표들, 부가 지표들을 캔들하고 엮어서 생각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2019년 기준 20-30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불 내외, 100불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짤짤이 매매가 대부분이셨고요. 역주세로 급격하게 터지는 빚만 피하면 시드는 복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스캐핑 할 때 작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작도는 오더블럭 매물대 보는 거죠. 채널 이 두 개를 보고 많이 하신대요. 작도를 실제로 한 걸 이렇게 들고 왔고요. 보시면은 얇은 선으로 상세하게 그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고, 추세 라인도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채널 라인도 이렇게 그어 놓으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추세와 매물대 기준으로 거의 매매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더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표 검색에 오더블럭이라고 치시면 많이 나와요. 오더블럭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다 비슷해요. 계산식은 비슷한데 여러분이 보기 좋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룩스 알고 이분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7일선, 이평선을 이용한 단타도 하셨어요. 캔들이랑 딱 붙은 보라색 선이 7일선이셈. 나는 단타 칠 때 7일, 20일 골벤 중심선 정도만 챙기는데 7일선이 무너질 때쯤이나 7일선과의 이격도가 큰 상황에서 횡보 또는 하락으로 인해 캔들 몸통이 7일선 밖으로 갑자기 삐져나가는 경우 포지션 진입, 이평선 매매법 자주 하신 거죠. 이평선을 지지하다가 갑자기 이평선이 쭉 음봉이 떨어지면서 무너질 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3시간 봉 보면 7일선 타고 올라가는데 이 매매법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이전 캔들이 7일선과 이격도가 심해서 공매도를 태웠는데, 여기죠. 공매도라는 거는 숏입니다. 공매도를 태웠는데 갑자기 다음 캔들에서 이전 캔들보다 더 많은 거리랑 더 긴 캔들로 이격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원웨이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서 이격이 7일선하고 많이 벌어지면서 다시 무너지면서 딱 여기서 숏을 탔는데 그 다음 캔들에서 더 많은 거래량과 다시 이평선을 급격하게 뚫어주는 이런 캔들이 뜨면은 바로 손절하거나 본절 아웃 하신다고 하십니다. 원웨이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원웨이장이죠. 계속 롱장이잖아요, 그죠? 어느 누가 이 차트가 지금 30분 봉처럼 개박살 날 거라고 생각하겠음. 야, 저걸 도지로 만드네. 여기서 조금 좀 더 가다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 보면 도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면 캔들을 중요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조정 오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쇼타점을 대기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캔들의 각도가 높아지고 거래량도 높아지는데 차트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하락 다이버전스 작은 분봉들에 계속 중복 발생되고, 그죠? 하락 다이버전스 계속 중복 발생되고, 뒤에 나오는 더 큰 거래량으로 인해 추세가 연속되면서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가 무시되고 있었음. 원웨이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고, 이걸 어떻게 대응했느냐 보겠습니다. 난 저 30분 봉이 끝이라고 봤음. 여기서 고점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음봉 마감이 떠줍니다. 요게 끝이라고 보신 거예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가면서 조정이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추세 전환의 포탑 플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역추세 매매를 하신 거예요. 내려오다가 반등 지점에 항상 매매를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요거는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만 가능한 매매거든요. 여기서 들어간 거야. 그만큼 먹어가지고 수익률이 960%, 25배에서 50배 이렇게 하시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락에서 상승, 상승에서 하락, 추세가 전환될 시에는 마지막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RSI 다이버전스도 보시고 그 근거로 진입을 해보신다고 하십니다. 제 생각인데요. 정석적인 매매 스타일이고요. 이분이 써놓으신 걸 보면 실전 경험으로 미세한 타점이나 근거를 잡는 거에 대해서 진입하는데 힘이 붙어 있어요. 진입하는데 근거가 확실하면 확실하게 진입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타점을 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지만 더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빵
팡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면 직전 음봉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거를 확인하고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을 택한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요만큼만 먹고 나오신 거예요. 역시나 판단력이 실전 매매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한 군데만 집중돼서 보는 게 아니라 요 앞에도 보시고 같이 판단을 하시고 익절을 나가시는 것, 굉장히 실력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랙탈도 잘 보신다고 해요. 이게 좀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기억해 놨다가 비비는 라인에서 프랙탈을 재빠르게 찾아보는 과정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횡보 라인, 이런 라인에서 프랙탈을 앞에 거를 딱 바로 찾아보는 거. 근데 앞에 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찾느냐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기억해? 그냥 찾는 거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분은 2주 동안 했던 챌린지 영상들 돌려보는 중. 자기가 한 매매를 100% 다 녹화합니다. 그래서 매매한 거를 복기를 해보세요. 나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팔았나, 차트 움직이는 것까지. 대단하시죠? 엄청난 노력과 인내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인내가 있어야지만 큰 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인내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었습니다. 대단하시지만 결국에는 노력이 있었고 이론에 대한 공부를 섭렵하시고 나서 차트에 대입해서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성공하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마공님이 쓰신 글 보면서 어떤 매매법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박타기 매매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눌림목 불타기 매매법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비트의 1시간, 4시간, 1일봉 이걸로 지지 저항선을 색상이 다르게 해서 그어놓는데, 매물대 정도는 그으실 수 있는 지식은 있으셔야 되고요. 패러렐 채널 1시간 15분 추세를 2개 그어놓는데요. 해보겠습니다. 1시간 15분. 이렇게 1시간 15분짜리 채널을 긋는데요. 이유가 비트가 저항, 지지 채널에 닿을 때 충격 대비용, 이런 채널 같은데 상단, 하단 이런 데 닿으면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어놓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트레이딩 뷰에서 모든 선물 코인을 관심 코인에 등록합니다. 이거는 트뷰 지표 정보에 가시면요, 카페에 부다소울님이 똑똑하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부다 가이드 4, 트뷰에 알트코인 쉽게 넣기, G 매크로 프로그램 얼러트 쉽게 하기, 노가다 노노. 트레이딩 뷰에 일일이 알트코인을 다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절하게 동영상을 찍어 주셨습니다. 영상 보시고 추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목록 당기는 게 있어요. 이 목록에서 이렇게 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목록에 추가하는 게 먼저예요. 비트겟이면 비트겟, 비트엑스는 비트엑스. 그 다음에 소팅해서 1에서 15위권 순으로 본다. 저는 주로 1등, 2등, 꼴등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팅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변동성 이렇게 하면은 오름차 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1, 2등, 오늘 가장 상승폭이 큰 놈, 그리고 꼴등, 가장 하락폭이 큰 놈을 타겟으로 한다고 합니다. 얘는 숏을 치려고 하는 거고, 위에 두 개는 롱을 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팅을 한다는 게 타겟을 정하는 건데, 오늘 변동성이 큰 애들 위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단타 비법의 핵심. 첫 번째 눌림은 거래량 크게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코인을 보고 음봉을 확인한다. 오늘 TRB가 굉장히 핫한데요. 15분봉 기준으로 하신대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쏘았죠. 쏘면은 눌림을 줘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쓰고 음봉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지지를 봐요. 타겟 가격은 직전 고점의 매물대, 고점 라인입니다. 몸통, 꼬리 제외 몸통. 만약에 이 매매법대로 지금 TRB를 탔으면 물려있죠. 요만큼 지금 물려있는 거. 근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나와주고 첫 번째 눌림이기 때문에 올라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 간단하죠. 이거예요.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 익절할지 이런 거는 경험이죠. 이 매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리다 멈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봉도 그 자리 지키는지 확인, 그 다음 봉에 로스코 짧게 잡고 탑승을 한다. 어디까지 내리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음봉이 떨어졌네요. 여기가 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지지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가가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살짝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탄 이유가 우리가 있었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물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첫 번째 눌림은 돌파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얘를 소팅을 해서 탄 거예요. 되게 정석적인 매매법이에요. 첫 번째 눌림목 매매법이거든요. 시초가 단타 응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터진 애를 눌림목에서 잡는, 얼마나 정석적입니까? 이거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죠. 근데 배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입절을 빨리 해줘야 돼요. 알트 20 빼면 거의 비트로 따지면 50배 이상입니다. 5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매매법을 하시는 분들은 익절 라인을 너무 길게 들고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트레이딩 하는 거 보면 가장 저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배율
배율은 뭐 거의 1분봉 단타 배율이야. 50배, 알트 20배. 근데 수익을 빨리 10%씩 보려고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알트 20배 쳤으면 10% 20%에서 입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본인만의 매매법이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해보세요. 이게 본인한테 맞는 게 언젠가 나와요. 그게 나올 때까지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거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게 있다니까. 돈을 벌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 익숙한 느낌이 들어. 나한테 좀 맞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파는 거야. 이걸 조금 더 변형시키고 나한테 맞게. 거기다 지표 하나 추가시키고 나 이거 원래 잘 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다 달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본인만의 매매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으니까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 안 해보고는 못 찾아요. 근데 바봉님은 이 매매법으로 1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어. 심지어 파동 몰라도 여기가 올라갈 자리라는 걸 아는 게 파동을 아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죠? 여기가 파동이 뭔지 설명을 못해도 내가 여기가 오를 자리인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차트가 눈에 익은 거야. 이 파동에서는 여기가 오를 자리라는 걸 본인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해야 돼. 지금 당장 돈을 10,000원 벌고 20,000원 벌고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건너뛰는 거는 많이 잃는 것만 건너뛰면 돼요. 많이 잃는 구간을 스킵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봉님 매매법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고 엄청 정석적인 매매법이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부다소울님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회 2개에서 1등을 예. 운 좋게. 운이라고 말하기는 2개를 동시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코인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동호회 지인분이 어플 깔아가고 코인 매매를 하더라고요. 소액으로. 모바일 게임 하듯이 따라서 너도? 하게 된 게 시작이었고 21년도 4월쯤에 업비트로 시작을 했고 21년 4월이면 그렇죠. 딱 나오죠. 최고점에서 제가 이제 코인 한다니까 코인 끝났구나 라는 얘기들을 하는 그 타이밍에 코인 말고는 아예 다른 투자는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그냥 버는 돈으로 쓰고 놀기만 했고 모아봐야겠다 벌어봐야겠다 해서 하게 됐고 선물은 쌤 강의 보면서 작년 3월쯤 코인 응급실 보시고 처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물 강의 시작하시고 나서 조금 지나서 망설이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3월쯤에 처음 비트겟 계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시드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한 10만 원만 넣고 해봤는데 초심자 행운으로 수익도 나고 재미도 있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1000불 정도 맞춰갖고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업이 아니시고 꾸준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개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약간 공돌이 느낌. 예, 그래서 차트나 쌤 설명 들으면 이해는 좀 빠른 편인 것 맞아요. 같아요. 아무래도 이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차트를 언제 주로 보셨어요? 업무 환경상 핸드폰을 계속 볼 수가 있어가지고 회의나 급한 업무 아닐 때는 거의 24시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이점이 확실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다른 현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편한 게 있죠.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셨나요? 생활 자체가 많이 무너지죠. 잠을 안 자고 차트만 보고 있고 친구들이랑 술자리에 가서도 옆에 계속 폰 열어놓고 차트 그쵸, 보고 있고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파악하느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1등으로 입상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 성공이 있기 전에 항상 아픈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해본 경험도 있으신가요?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청산을 당하고 청산가 앞에 물 타고를 했어요. 6번에서 7번만 타면 탈출이 될 것 같은 상황을 8번째까지 버텨야 됐고 9번째까지 버텨야 됐고 청산을 당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론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지나가고 나서 보면 매물대라든가 어떤 지표에 걸리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걸 미리 알았다면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진도가 정해져 있고 교과서가 있는데 차트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버 블로거들 막 찾아봤는데 쌤을 만나게 된 거죠. 채널에 가니까 처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재생 목록 정리 그거였어요. 초보 때 보는 거 조금 알게 되면 보는 거 실전 매매법 이런 것들 교과서가 된 거죠. 2번, 3번 보고 다행히 쌤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편집자님들, 관리자님 잘 들으셨죠? 목록 정리가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고 계신가요? 올해 3월 정도부터는 월 수익을 정리를 해보면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본인만의 매매법이 정립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매매법을 찾게 되셨는지. 오만 지표 다 넣어보고 선이란 선은 다 그어보고 진짜 캔들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레이저쇼 하듯이 막 선 그리고 채널 그리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요 매매법 흔들리면서 요거 가보고 저거 가보고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손실이 나는 것 같아서 3월 달쯤에 가지고 있는 시드가 거의 바닥에 나서 한 300불인가 남았어요. 내가 하는 매매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다 덜어내고 한두 가지 정도만 남겨놓고 그걸로 집중해서 그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익이 나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부다님 차트 보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초보
서버분들 제일 궁금한 게 몇 분봉 보세요. 쌤한테도 질문 많이 하는데 엄청 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다 봅니다. 다 봐야 돼요. 월봉, 주봉, 일봉도 보는데 대신 보는 횟수와 시간이 좀 다르겠죠. 큰 봉은 하루에 두세 번만 봐도 되고 월봉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큰 그림은 쌤이 잡아주시니까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 9.9? 주로 모니터링 하는 분봉은 짧게 고배로 단타를 하다 보니까 5분봉 많이 보고요. 15분봉도 많이 보고 수시로 1시간 봉으로 추세 파악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요. 공유해드린 썸 지표하고 RSI하고 MACD도 참고를 하고 외할머니 타점을 위해서 120선, 일목구름, 카톡방에서 공유됐던 38선이라고 하는 슈퍼트렌드 선 중점적으로 보는 건 썸 지표하고 RSI, MACD 정도 보고요. 요즘에는 파동도 조금씩 손을 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파동은 계속 카운팅을 하죠. 지표와는 별개로 쌤이 알려주신 큰 그림 카운팅 속에서도 소파동도 카운팅을 해보고 파동 카운팅이 도움이 되시는 걸 이제 조금 느끼시나요? 그렇죠. 단타를 칠 때도 도움이 되는 게 ABC가 다 나왔는가 다 나온 것 같아도 한 꼬다리 더 남았다. 한 번 더 내릴 수 있고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것까지 시나리오를 짜서 파동이 단타 칠 때도 큰 그림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최초 시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지. 4, 5월 기간에 바닥을 찍었을 때 남은 시드가 300불이었어요. 여기서 더 시드를 넣지 말고 이거 청산 당하면 적자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매매법 좀 간소화하고 정리를 해서 한 달 동안 300불이 한 3,000불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오. 시드가 작아가지고 수익도 작게 나요. 1불 수익 볼 때도 있고 5불 수익 볼 때도 있고 그쵸. 짧게라도 내 수익을 챙겨가면서 모아보니까 큰 돈이 되더라고요. 10배를 불려봤으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서 한 10,000불 정도 수익이 난 거죠. 3,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된 거죠. 300불이 10,000불이 됐네요. 그렇죠. 2달 동안. 몇 배요? 30배인가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 나한테 100만 원 엄청 큰 돈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오는 버티는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데 부단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좋았고 트레이딩 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시드 운영도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금이 두둑하게 들어오셨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출금을 하려고 보니까 업비트에서 비트겟으로 넘기는 주소는 있는데 업비트 주소를 한 번도 복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긴장하면서 전송을 했는데 그 기다려지는 몇 분 동안 안 가는 거 아닌가? 네이버 인증을 했더니 뭐가 진행이 안 돼요. 큰일 났다. 카카오 인증해가지고 실제 계좌에 돈이 찍힌 거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출금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초보분들 출금하실 때 이거 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단님이 썸5 지표를 개발하셨어요. 예. 그죠? 어쩌다가 지표를 개발을 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컨셉을 잡은 거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RSI 지표를 보면 과매수, 과매도를 표시를 해주는데 RSI도 보고 MFI도 보고 CCI도 보고 RCI라는 지표도 있어요. 다 위아래를 오고 가는 그런 지표인데 나란히 펼쳐놓고 보다 보니까 어떤 지표는 과매수, 과매도인데 어떤 지표는 안 가고 속임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4개를 펼쳐놨으면 그중에 3개가 과매수이면 찐 과매수로 판단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다 보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속임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파악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러면은 얘네를 갖다 싹 다 합쳐가지고 3개가 높은 값이 나오고 하나가 작게 나와도 합쳐버리면 상세가 돼서 높은 값을 표시해주지 않을까? 낮은 값 표시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합치게 된 거죠. 5개 지표를 모아가지고 만들게 됐고 썸5 지표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인 비보크님이 비보크님. 저는 코딩은 잘 모르는데 비보크님이 세심한 거, 틀린 거, 오류나는 거 다 잡아주시고 큰 틀 잡아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죠. 비보크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항상 방송에서 보시면 메인 지표로 사용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카페 주소가 있어요. 구다소울님이 개발하신 썸5 지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하셔서 써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등을 만들어주신 매매법 자체가 썸5 지표랑 관련이 있는 매매법이신 것 같아요. 매매법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하기가 좀 길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카페에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면 기본적인 어디서 들어가는지 안내가 되어 있을 건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썸지표를 보면은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가게 되면 녹색 빨간색으로다가 과매수 과매도를 표시를 해주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매수가 오면은 빨간색으로 배경 표시가 되면서 연속으로 과매수 구간이 되게 되면 구간이 점점 좀 늘어나거든요. 이 구간이 늘어나다가 끝나는 구간이 있어요. 끝나는 구간 다음 뽕 마감까지 보면 앞에 요만큼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과 마지막 캔들까지의 요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가장 높은 가격에다가 숏으로다가 매수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깰 때 매수가 될 거거든요. 깨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수익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역추세 매매를 하는 거죠. 과매수일 때 걸어놓고 조금 더 올라갈 때 매수가 되고 다시 내려올 때 수익을 보고 반대의 경우는 그 구간이 끝날 때 저점에다 걸어놓고 내려오면서 매수가 되고 다시 올라갈 때 수익을 보게 되고. 과매수, 과매도 표시라는 게 급격한 변동성이 나와야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인데 급격한 변동성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매매법인 것 같아요. 카페를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을 건데
있는데 고정 댓글에다가 매매법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범위가 짧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신호가 사라져요. 다시 한번 과매수 과매도가 바로 뜨는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영상 설명에는 많이 호다닥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5분 봉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5분 봉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3분 봉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30분 1시간도 볼 수가 있거든요. 끊기는 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봉, 큰 봉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나오다가 끊겼다 나오다 끊겼다 하는데 작은 봉에서는 계속 이어질 때도 있고 얘는 끝난 것 같은데 큰 봉에서는 또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분봉마다 다르거든요. 여러 분봉을 갖다 같이 보시면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익손절 관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익절은 그냥 무지성으로 비율로다가 합니다. 처음에 매수가 되는 순간 탁탁탁탁 분할 매도를 걸어 놓는데 20%의 반익, 40%의 반익, 80%의 반익, 그리고 재미 삼아서 320%에다가 나머지 이런 식으로 걸어 놓거든요. 계산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 20%의 반익했을 때 100불 수익이 나면 40% 반익 되면 또 100불 수익이 나요. 80%에도 100불 수익이 나고 마지막 거 할 때는 200불 수익이 나는 거죠. 매수되는 순간 딴 생각 안 하고 20, 40, 80 걸고 20% 왔는데 상승세가 세가지고 더 먹고 싶다. 그래도 취소 안 합니다. 분할 매도로 차근차근 가져가려고 걸어 놓으면 취소 안 하고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1차 매수가 됐을 때 걸어 놨지만 2차 매수가 되면 다 취소하고 2차 매수돼서 만들어진 평단 기준으로 20%, 40% 이렇게 일정 비율로 다시 계속 익절 라인에 예. 평단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익절 라인도 따라서 내려와요. 절대 취소하지 않고 처음 정해놓은 비율로. 손절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제가 손절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하는 매매법 자체가 손절이 너무 싫어서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 작은 시드로 여러 차수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처음 진입할 때 100불, 200불 해서 한 1000불 정도 되면 이거 뭐 마이너스 40%, 50% 봐도 버틸만 하다. 내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드다 싶으면 분할 대응을 하거나 손절을 길게 잡아도 되지만 3000불, 5000불, 10,000불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다음 매물대, 피보 구간, 전저, 전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감당 가능한 시드 내에서만 버티기를 들어가고 시드가 커지면은 그 라인에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부단님 매매법 자체가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 타점이 나올 때 추매 비율을 들어간 만큼 똑같이 들어가신다고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보통 제가 하는 매매법은 총 시드 대비 아주 작은 시드가 처음 들어가요. 작은 수익도 챙겨가면서 잘근잘근 모아가자는 컨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대4 정도가 들어갔다. 5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제 방법대로라면 1대1, 1대2까지 3차까지 가도 4가 들어가거든요. 버티기 위해서 작은 시드로 1대1로 계속 물을 타는 거죠. 썸지표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공부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근거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다른 블로거들, 다른 유튜버들 지표 두세 개 조합으로 단타 타점 잡는 거 많이 봤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금도 다시 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외할머니 타점, W 타점,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빡빡이 돌고 돌아서 봤던 많은 매매법들이 봤다가 까먹고 딴 데 가서 보고 다시 돌아오면 여기 다 있어요. 그것만 잘 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 취해가지고 진득하게 손실이 나기도 하고 수익이 나기도 하면 승률이 얼마나 되는가 요걸 좀 차근차근 쌓아가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어디에서 뭘 찾아봐야 돼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채널에 있는 거, 카페에 있는 거, 실시간 방송에서 주는 노하우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채널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웃기TV로 운영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실 때까지 살아있는 증인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계속 나오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목표하신 금액이 있나요? 목표치는 현금으로 통장에 10억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예요. 현금으로 10억. 10억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아 라고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10억이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드를 가지고 제가 10억을 만들 만큼 실력이 쌓였다는 거니까 그러면 시드가 10억이 있고 지금처럼 분할해서 계속 매매를 할 거니까 그 정도 되면 전업으로 전향을 하면서 10억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1차 목표를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억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카톡방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원칙을 꼭 지키면서 감정 빼고 욕심 빼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나면 원칙을 수정하시되 수정한 원칙은 또 계속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원칙 준수, 욕심 금물, 나는 기계다 이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제가 실방을 한지 생방송을 매일 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재작년 7월 며칠부터 했어요. 근데 벌써 2년이 넘었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랑 말했던 것들을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 했던 거 현실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다 약속했던 것들 사무실 오픈하고 자료 더 많이 드린다고 했던 것들이나 뉴스 방송 할 거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스튜디오를 세팅해가지고 뉴스 방송을 하고 있는 것까지 말했던 것들은 이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 같은 거 제가 요즘에 많이 해드리는 이유도 내가 맞는 지표를 찾아
찾아가는 여행을 여러분들이 결국엔 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지표를 쓰는 순간이 와요. 진짜 많은 지표를 차트에 이렇게 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혼동이 와가지고 그걸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언젠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그 지표를 빨리 찾아가시기 위해서 제가 뭐 해외에서 유명한 지표들이라던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지표들이라던가 내가 써봤더니 좋았던 지표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5개 안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나만의 매매법이 원칙이 쓰고 매매법이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계속 플러스가 나요. 그때부터. 알트 분석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보고 계십니까? 월드코인까지도 분석을 올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올라와요. 알고 계세요? 매일 올라와요. 그리고 공부 자료도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궁금해하시는 기초 자료들 다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목적은 나는 아예 차트 하나도 몰라요. 나는 차트란 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는 분들은 맞아 내가 기초로 돌아가지 않고 요즘에 자꾸 파동만 하려고 그러고 하모닉만 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려운 길만 갔어. 사실 추세, 피보나치, 매물대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는 많이 없어요. 그림이 많아. 만화책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차트에 선을 왜 긋는지 모르겠다. 추세죠, 추세. 레이저쇼 이런 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오시면 알게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기해드렸습니다. 너무 잘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여기다가 댓글 하나씩 달아가지고 나 여기까지 했다 영역 표시도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순양님 멤버십방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얼마나 되셨죠? 한 6개월 정도. 6개월? 오, 이제 좀 됐네. 나는 이제 한 2-3달 됐나 했더니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들이 저같이 오래된 고인물들한테 뭐가 궁금한지 저도 좀 알고 싶고 구독자님 모시고 Q&A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년차 트레이더고요. 코인응급실 유튜브 채널이랑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인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닉네임은 SYP고요. 유튜브 통해서 코인 응급실 알게 돼가지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 영상 어떤 거 먼저 보고 입문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오른쪽 어깨에다가 오른쪽 어깨. 이런 게 있구나 찾아보게 됐어요. 안 좋은 지식이 있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아예 하나도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 하실 때는 현물하고 선물 어떤 거 위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선물 위주로 선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장세가 아무래도 좀 바닥 장세다 보니까 선물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주제인 초보들이 궁금한 탑 10에 대해서 네.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을 시작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코인을 어떻게 처음 접했나? 저는 주식으로 먼저 차트를 접했어요. 20대 때 주식으로 먼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코인 얘기도 하시고 TV에서도 코인 얘기 나오고 이래서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차트가 움직이는 방식이라던가 제가 공부했던 거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주식이랑도 있더라고요. 저는 또 성격도 궁금하면 일단 해봐야 되거든요. 몇 달 동안은 의심하는 상태로 차트를 분석해봤던 것 같아요. 해봤더니 이거는 내가 공부한 걸로 할 수 있는 범주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다른 투자도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코인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코인만의 매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는 프레임이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규제 프레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접근하는 거니까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최초로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작한 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초보 때는 막막한데 어떤 공부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도 공부 다른 거는 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해보셨고 대학교 가서도 해보셨고 공부가 뭐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인데 저희 채널에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해놨어요. 입문부터 실전 강의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부딪혀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려요. 못 알아들어도 한 번을 주파하고 나면 오히려 저한테 뭉뚱그려서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질문의 결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파동이 궁금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설정 방법이 궁금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루한 부분도 있고 공부는 누구나 다 하기 싫어요. 한 발 더 나갈 수 있냐 없냐의 한끗발 차이인 거니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응쌤은 방송도 하시고 회사도 운영하시고 너무 바빠 보이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저 혼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독거노인처럼 그냥 트레이딩만 할 때는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때보다는 횟수는 아무래도 줄은 건 맞는데 사업적으로 해야 되니까 코인은 이제 안 하고 방송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코인 공부는 그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인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만 보는 차트랑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차트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부담감의 차이가 훨씬 크거든요. 유튜브 채널은 저는 어떻게 보면 밟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목표는 월드 플랫폼입니다. 월드 플랫폼.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코인을 손에 넣을 수가 없겠죠. 더 많이 깊게 알아보고 그에 관련된 자료도 더 많이 찾아보고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나 안 하냐 딱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더 여유롭게 하고 그때보다는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는 해요. 요즘 응쌤이 자주 쓰시는 기법이 있으실까요? 기법 있죠. 사실 저희 채널에 올려놓은 기법들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쓰는 걸 좀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올려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W 타점이라던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할 때 힘의 균형, 엔벨롭도 요즘 장세에서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세에 맞춰서 기법들을 사용해야 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법 올려놓은 것만 잘 보시고 하셔도 사실 이론 공부를 안 하고도 쓸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응급실 외에 따로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세요? 주식 단테님 채널 제가 좀 좋아하고요. 워낙에 말씀 재밌게 하시고 배울 점도 많아서 많이 보고 비트코인은 뉴욕에 계신 비트슈아님 채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현지 느낌도 잘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꼭 보세요. EBS 채널에 가면 EBS 자본주의가 5개화로 되어 있어요. 초보든 아니면 고수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코인 응급실 유튜브에 영상이 너무 많은데 많죠. 이건 꼭 봐야 한다는 영상 3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웠는데요. 다 보면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3개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W 타점 기법 자체가 위에서도 아래서도 방향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기법이거니와 안정적인 기법이에요.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어요. 고수의 기법 전수라고 해서 밑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내 관점뿐만 아니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방송에 매일 비트를 분석을 해요. 오전 방송에 한 번, 본 방송에 저녁에 한 번 분석을 할 때 큰 그림도 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분봉 가지고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매일 이렇게 2번씩 채널 목숨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흘릴 때도 있으니까 욕먹은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가가는 거는 나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 제일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이 크게 나가고 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극복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멘탈 관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개인 편향이 많이 들어가겠죠. 후보들은 특히나 더 가슴 졸이고 떨리고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죠. 농담 삼아 하는 말은 남편분 사랑하시겠지만 지금 가슴 떨리진 않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말하는 게 불변의 진리죠. 익숙해지면 괜찮은 거. 그게 첫 번째고 저는 좀 금방 식는 편이기는 해요. 좋아하는 걸 합니다.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담배 피고 왔는데 괜찮아질 때도 있고 영화 중에서 I Feel Pretty라고 있는데 자존감이 올라가는 영화예요. 보고 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딛고 올라가야 내가 지지 않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너무 심장 떨릴 때는 매매는 잠깐 중지하시고 여러분들도 환기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쌤은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산 분배요? 네. 저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걸 안 좋아해요. EBS 자본주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저는 약간 극단주의자 성격이 있어서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서비스 아니면 은행에서 하는 펀드 서비스를 제가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금이나 ETF, 채권, 주식 가장 요즘에 활발하게 하는 건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한참 돈을 벌기 시작할 때야 자산의 30% 40%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5%에서 10% 내외로만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비중이 낮으신데 현재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코인 유튜버들 다른 분들이랑 크게 다르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9% 확률로 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거의 확신시하고 있어요. 1% 확률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질 거면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결국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에는 99%에 오르는 확률이 있는데 1%에 없어지는 확률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이 99%의 확률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다 보면 결국엔 인내의 쾌락이 오는 그런 장세가 또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투자하는 거인 거를 꼭 항상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삶이 투자 때문에 괴로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삶이 더 중요한 투자를 놓지 않으시면 돼요. 투자는 결국엔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성공을 하고요.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죠. 다들 포기하지만 마시고 대신 비중을 삶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라. 초보라는 그 계단을 더 재밌고 즐겁고 힘들지 않게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결혼. 반갑습니다. 이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슬님이 코인응급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개월 정도? 2개월? 2, 3개월? 얼마 안 됐다면 안 됐는데 그래도 시간이 꽤 빨리 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8월에 카페 등업 대상자였거든요. 벌써 1등 하시고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 의례적인 질문이긴 한데 코인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리플이 2,500원 갔을 때가 네? 20년도 맞나요? 2020년도죠. 그때 처음 코인을 시작을 했는데 지인 추천으로 리플을 사서 소액으로 100만 원을 담았는데 100만 원이 수익으로 100%가 오른 네, 그쵸. 거네. 100%가 올라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 대부분 지인분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주식이라던가 이런 투자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코인이 처음입니다. 아예 투자라는 것 자체가 코인을 처음으로 또 그러기도 쉽지는 않기는 한데 조금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생소해서 무서웠는데 돈이 쉽게 벌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 종목을 알아봤는데 차트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것도 오르겠지 싶어가지고 수익금 발생된 것도 모조리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는 분할 매매 이런 걸 아예 몰랐었기 때문에 전체 시대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한 번에 몰빵으로? 한 번에 몰빵으로. 그러다가 이거 뭐지? 자꾸 마이너스 되고 100% 수익 보고 나서 네. 달려나가니까 벌었던 거 생각도 나고 네. 그죠? 이거 아닌데 싶다가도 그럼 그냥 하지 말까 이러다가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코인이라고 또 생각이 돼가지고 쉽고 빠르게 그죠? 처음 시작한 시드가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100만 원으로 수익 100%가 나서 그게 이제 시작이셨어요? 네,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차트를 보시잖아요. 애기 때문에 우리 애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애기도 보시고 하시면 차트를 자주 많이는 못 보실 것 같은데 주로 차트는 언제 보세요? 거의 아기가 자는 시간대 혼자 놀고 있을 때 핸드폰을 두고 많이 만지작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매매는 핸드폰으로 네, 하세요? 핸드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래소 관계자분들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한국 유저들은 핸드폰 유저가 제 생각에는 70% 이상입니다. 어플 쪽에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서버도 많이 늘려주시고. 새벽 시간대, 저녁 시간대 구애받지 않고 거의 보는 것 같아요. 자다가 깨면은 핸드폰 보고. 애기가 시도 때도 없이 깨니까 네. 오히려 이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새벽에 거의 못 보시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해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3시, 4시, 5시 이럴 때 많이 움직이죠. 그거는 좀 이점이네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기도 했었어요. 특히 8월 달에. 맞아요. 8월달 거의 새벽 무빙이었죠. 그러면은 저희 코인응급실 카페에 관점이라던가 해외 관점이라던가 그런 거는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는 편이세요? 알트는 지금 아예 손을 안 대는 편이고요. 네. 비트를 하고 있는데 코인 응급실에 올라오는 관점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저 8월 달에 1등 된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규칙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올라갈 수 있을 상황이 돼야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상황이
상황이 돼야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뉴스 매매법이라고 하죠. 그런 거 보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꺾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어떠세요? 차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느끼세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한다? 물론 그걸 잘못됐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차트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슬님이 대회에서 1등을 한 달 동안 유지를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지속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차트 공부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다각화된 시각으로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8월 달에 대회 1등을 하셨거든요. 1등 하게 된 매매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디테일하게 나눠서 롱은 어떻게 타세요? 많이 내려왔다 비트가 쌤이 말씀해주신 저항 부분에 빡빡이가 나오면 1차 매수를 총 시드의 1% 정도만 진입을 하는 편이고요. 2차 매수를 하게 되면은 총 시드의 2%를 진입을 하고요. 2배를 들어가시는 네, 거네요. 2배를 들어가고요. 만약에 세 번째까지 물타기를 해야 된다. 총 시드의 3%. 1, 2, 3%.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탈출이라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익이 10% 이상 전환이 되면 반을 덜어내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 시드로 추가 매수를 또 하는 편이에요. 순환매를 돌리시는 거네요. 사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요. 순환매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한 스킬이 없으면 물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추가 시드를 수입하는 상황이 많이 돼서 이슬님 같은 경우에는 10% 수익을 본 다음에 본절이 만약에 또 오르게 될 경우에는 포지션 종료를 하시고 다음을 보시는 게 매매법에서 더 추천드리는 리스크 관리 방법일 것 같고, 추가 시드를 더 큰 비중으로 1% 했다가 2% 했다가 3% 했다가 그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충분히 최소 본절 이상 나오는 상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숏은 어떻게 타세요?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가면 세 번째 파동에서 꺾일 때 1차 진입을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추가 매수도 3개의 파동을 보시고 하세요? 네, 3개 올라가면 그때 2차 매수를 하는 거죠. 세 번째까지 혹시라도 오게 되면 또 3개의 파동 보고 나서 3% 들어가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동이라는 게 꼭지점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꼭지점이 3개가 나오면 파동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방법은 제 생각에도 다른 분들도 한번 응용해서 써보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배율은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50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 50배. 원래는 저배로 사용을 했다가 한 번 물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배율은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은 매매법을 찾기까지 스토리나 과정이 있으실까요? 선물을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이 다 뭐 저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배로만 계속 하다가 수익 실현은 안 나고 계속 마이너스만 치다가 멤버십에 들어와서 그 이후로 계속 수익 실현이 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원래 자유방에 제가 계속 있다가 맞아요. 그때 제가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멤버십 방을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마이너스 2천만 원 났을 때 멤버십 가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수익난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면 2천만 원을 복구하고 더 수익이 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박수.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저배로만 하다가 수익 실현이 안 나서 멤버십 방에 들어왔더니 고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고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죠. 50배를 하시고 뭐 100불을 처음에 시드를 수입해서 1차 진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응용을 좀 해봤거든요. 많이 하면 내가 갈릴 수 있으니까 총 시드에 1%만 진입해서 시도를 해보자. 대신에 빡빡이 하는 거야. 이거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해보니까 그게 또 희한하게 먹히는 거예요. 저희 방에 계신 분들 솔직히 엄청 좋으시잖아요. 뭐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고. 짜잔. 우리 미래의 코인러죠. 조기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에는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으셔서 같이 코인하는 사람들끼리 수다 떠는 것도 멘탈 관리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슬님도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서 매매법 참고를 해서 지금 또 8월 달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세요. 8월 달 매매법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수익금이요? 수익금. 마이너스 2천 쬐고 시드 3천만 원으로 멤버십 방에 들어와서 총 5천만 원을 만들고 원금 3천원도 빼고 수익금으로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대단하십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수익이 나셨다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손절에 약하신 매매법을 가지신 분들이 1%, 2%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청산을 각오하고 한다고 하는 매매법이라고 보셔도 제 생각에는 거의 무방하거든요. 배율 자체도 50배면은 굉장히 높은 배율이고, 이 매매
매매법이 굉장히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제가 띄워드릴 건데 코인 갤러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플라이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랑 뭐 실제로 아시는 분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인증도 다 되신 분이라서 플라이트님 매매법이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플라이트 매매법도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저도 매매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멘탈이 많이 흔들려요. 멘탈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초반에 청산을 많이 당해봐서 멘탈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한두 번 청산 당하는 거라 손절치는 게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하고 나면은 빨리 잊으려고 해요. 계속 본인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멘탈이 흔들렸을 때 혹시 매매 계속 하세요? 바로는 안 하고요. 어느 정도 마음이 잡히면 그때 다시 하는 편이에요. 좀 식히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산을 당하면 가슴이 철컹하죠. 그런 상태에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제 기억에도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코인으로 나는 이만큼 원하는 금액이 있다. 지금 시드에 한 5배 정도 더 불려보는 거? 수익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드에서 한 5배 정도? 네, 소소하죠?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5배를 불리는 거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수익금으로 함으로써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이 이제 다가 아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그거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얘기지만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우리 할인이 좋은 거 많이 해준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기도 있으신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 처음 코인을 접하시거나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저도 코린이긴 하지만 애기 엄마이기도 하고 매매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8월 달에 운이 좋게 1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응쌤도 또 보게 되고 너무 좋은데요. 희망 잃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얌전하다. 진짜 얌전하다. 나 같았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 엄마가 학을 떼던데. 아따 편하다. 얼굴 편해졌어.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네. 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애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네. 고생하셨습니다.